색이 그녀를 만나면 몸은 살아있는 화폭이 됩니다. 이 세상 750만 가지의 색으로 마법을 거는 여자. 무대 위에 얼굴을 만들고 몸 위에 꿈을 그리는 그녀는 색 입히는 여자입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녀.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금색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뭐뭐 있어요? 금색 뭐뭐 쓸 수 있어? 슈프라 있잖아, 슈프라. 피부, 그죠? 미용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모인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의 수업 시간. 근데 되게 빠르죠? 그냥 물 안 묻히고 왜 아쿠아는 금방 마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장단점인 거야. 아쿠아는 금방 마르는데 선명함이 금방 사라지고 빨리 마르는 올해 건데 34. 그녀는 8년째 이곳에서 분장과 바디 페인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니까 내가 못 찾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쓰세요. 이쪽에 색깔. 오늘 수업은 바디 페인팅 실습. 눈 너무 가깝게 하면 안 돼. 눈에서 좀 띄어야 돼. 눈 안에 들어가면 안 돼. 바디 페인팅은 인간의 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분장 예술의 한 장르죠. 지금 바로 이거 보여줘.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학생들의 작품 세계가 궁금해집니다. 저는 주제가 화산 폭발이거든요. 화산 폭발? 네, 화산 자연의 섭리 중 하나인 화산을 표현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검정색 컬러. 얼굴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팔 위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 이미지대로 그러니까 숲을 해가지고 밑에 이끼처럼 숲 해가지고 밑에 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이랑 손을 가지를 붙일 거예요. 나무 가지를 붙이고 이렇게 이어서 나뭇잎 표현하고 옆에 이렇게 조화나무를 붙이고. 왜 검정 보세요.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죠. 네. 근데 얘는 밝고 얘는 어둡죠. 네. 왜 어두운 애들끼리 붙으니까 효과가 덜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거꾸로 그렇죠. 이쪽에 놓고 그렇지. 이렇게 내가 전에 그랬잖아. 일일이 학생들의 작품을 평가하고 주제에 맞는 기법과 다양한 연출 방법을 조언하는 송화 씨. 차라리 밝은 애랑 붙여놔. 그녀가 학생들을 위해 직접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라 색깔 뒤에 있는 보라색을요. 좀 더 화사한 색을 써보세요. 뒤에 너무 떠보세요. 그녀의 색감과 붓터치를 보며 학생들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색이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말이죠. 근데 화가들도 왜 그림을 도화지에만 그리는 화가들도 있고요. 바닥에 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길바닥에 그리는 그림을 계속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벽에다가 그림 그리는 그런 어떤 행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저희도 몸을 어떤 그림 화판의 하나로 바꾼 것뿐이지, 저희도 저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그 화가 같은 그런 예술가가 되는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저런 작품을 지금 시작하는 게. 저 친구들은 이제 오히려 그런 개념 모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렇게 졸업 작품을 한 몇십 명의 그런 저희 학생들이 나중에 저 중에서 또 몇 명이 그 느낌을 계속 가지고서 자기 작품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작품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처럼. 캔버스가 아닌 인간의 몸 위에 수백만 가지의 색을 입히고 그 색으로 카멜레온 같은 천의 얼굴을 창조하는 일. 이것이 최성화 씨가 말하는 분장의 매력입니다. 일 년 365일 문화예술 공연이 끊이지 않는 대학로의 한 소극장. 뮤지컬 공연을 앞둔 리허설 무대. 송아 씨가 연출자와 함께 배우들의 분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 공연 때 되면 더 땀 많이 나잖아요.
공연전을 꼭 하고 나가요. 낮에는 분장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지만 밤이면 배우들의 얼굴을 책임지는 무대 분장가. 공연전에 준비 쫙 해놓고 그다음 심지어 여기 너무 작잖아. 연극, 뮤지컬, 무용극, 공연이 있는 곳이 바로 그녀의 일터입니다. 그녀의 꼼꼼한 손길을 거친 배우들은 공연 시작 전 분장 테스트를 받습니다. 일단 7시 공연 보고요. 보이는 데에 갈색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네, 그런 거는 좀 더 하라 그럴게요. 오케이. 다 봤나 우리? 예. 네, 방송 문장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내추럴 해야죠. 훨씬 더. 본인 얼굴이 늙은 것 같고 그래야 되니까. 네. 근데 연극은 그렇게 안 해도 조명하고 거리가 있어서 카메라에 당기는 거라도 틀리거든요. 또 카메라를 막 클로즈업 하니까 가까이도 가니까 부자연스러우면 안 되고, 근데 여기는 좀 그렇게까지 클로즈업해서 볼 수 없잖아요, 관객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한 병원에서 벌어진 의문의 실종 사건을 극화한 창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재공연에 돌입한 인기 뮤지컬인데요. 분장의 역할이 큰 작품입니다. 소극장 무대라 배우는 고작 7명, 등장인물은 19명. 1인 다역의 다양한 캐릭터를 창조한 이가 최송화, 그녀입니다. 아, 내가 이런 인물이구나 라는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게 전 분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게 또 최소화 선생님 진짜 굉장히 이렇게 작품 그걸 굉장히 꿰뚫고 잘 이렇게 연구를 해서 오시기 때문에 보면 이제 특히 같이 작업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통해요. 그녀는 지난 8년간 연극, 뮤지컬, 무용극 등 50여 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 실력 있는 분장 디자이너입니다. 한국 연극 최초로 세계 최고의 무대인 영국 바비칸에 초청된 한여름밤의 꿈과 뮤지컬 헤드윅은 그녀의 대표작.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오만석, 조승우를 트랜스젠더 락커 헤드윅으로 만든 건 무대 뒤 그녀였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공연 분장을 하고 그 공연을 보러 관객석에 제가 극장에 들어가서 그 공연을 볼 때 제 분장이 배우들에 의해서 살아서 움직여질 때 그걸 볼 때 제일 저는 감동이 커요. 이게 너무너무 스릴 넘치는 짜릿함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기쁘고 제 작품이 살아있다는 게. 네. 정리를 해놔야 되니까. 아, 이건 속눈썹. 각종 분장 재료와 소품들이 방 안 가득입니다. 저희가 천 떠다가 그 동대문 시장에 주문해가지고 옷도 다 만든 거예요. 만들었고 소품으로 쓰는 의상들이고. 공연에 맞는 캐릭터 분장을 연구하기 위해 그녀는 의상도 직접 제작합니다. 특히 시대극이나 외국 작품일 경우엔 해외에서 의상을 공수해오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위에. 그래서 그 가발하고 얘랑 같이 해서, 근데 이거는 일본 오사카사에서 제가 직접 사왔어요. 그녀는 자료 수집광입니다. 지금껏 공연한 작품 자료를 그녀의 수집벽은 비단 자료뿐만이 아닙니다. 화려한 색상의 신발과 의상을 모으는 조금은 독특한 취미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원색적인 걸 좋아하세요? 워낙에 또 직업이 색을 다루는 직업이고, 또 저도 워낙에 또 색을, 눈에 튀는 색들을 좋아하고요. 뭐 화려한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동경하기도 하고 또 자기 걸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동경만 하는 거에서가 아니고 제 걸로도 만들어보고 실험도 해보고 저한테도 직접 뭐 또 코디도 해보고 그러면서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새
이렇게 많은 옷들이 대부분 이제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로 제 옷들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시기에. 분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시작된 그녀의 색에 대한 탐구는 이제 생활 깊숙이 들어와 그녀의 스타일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뮤지컬 미녀와 여수에 대한 책. 마르지 않는 샘처럼 색에 대한 그녀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공 관련 서적인데요. 네, 저도 나중에 이런 책 한번 내보고 싶은 게 소원이고 전시회 많이 해서 작품 많아지면 이렇게 책으로도 내고 싶어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디 페인팅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책인데요. 디아코노프라는 사람인데 이 책은 그녀가 프랑스 유학 시절 어렵사리 구한 디아코노프의 작품집입니다.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을 다 뒤졌는데 이 책에 제목만 있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막 서점을, 오래된 서점을 다녔는데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우연히 그 책방 바깥에 세일 품목으로 이 책이 딱 걸려 있는 걸 프랑스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리 지르면서 막 울면서 들어가가지고 하고 그 의상들이나 이런 걸로 바디 페인팅, 코디를 이런 거 다 자기가 여행하면서 산 것들이거든요. 이 책은 진짜 사람들이 빌려주지도 않아요. 잘. 다른 책들은 많이 잘 빌려주고 잘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 제가 아끼는 책이라 막 다 헐었잖아요. 러시아 태생의 유명한 화가이자 사진작가인 디아코노프. 유럽을 무대로 활동한 그는 1975년부터 바디 페인팅 작가로 변신합니다. 그는 송아 씨를 분장 아티스트의 길로 이끈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19하고 20살 때 배우 지망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배우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무대에 한두 번 서보기도 하고 주인공도 해보다가 이제 그때의 유학을 결심하면서 전공을 선택할 때 제가 잘하는 거는 사실 그림 쪽이었거든요. 아주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또 그 그림을 가르치는 학교를 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림 쪽의 전문 학교를. 그래서 그거에다가 근데 저는 일을 너무 공연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공연 쪽 일을 하고 싶은 그 두 가지가 딱 합쳐진 게 그 유학 갈 때 전공을 선택할 때 분장이 된 거예요, 사실은. 연극 배우의 길을 접고 23세 떠난 프랑스 유학. 그녀는 크리스티앙 쇼분이라는 세계적인 분장학교를 졸업합니다. 2년 뒤 그녀는 분장사가 되어 다시 무대로 돌아옵니다. 배우가 되고 싶었으나 재능이 부족함을 느꼈던 그녀는 대신 배우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분장사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무대를 향한 열망과 미술적 재능, 송아 씨의 꿈을 모두 만족시키는 분장이란 그녀의 천직을 찾아낸 거죠. 서울의 한 예술극장. 공연을 앞둔 뮤지컬 헤드윅 팀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연출가가 직접 지휘하는 리허설 현장. 그곳에 또 그녀가 있습니다. 그녀가 참여했던 2005년 최고의 인기 뮤지컬 헤드윅이 다시 무대에 올려지는데 이번에도 송아 씨가 분장을 맡았습니다. 조승우, 오만석이란 걸출한 스타를 배출한 헤드윅. 이번 공연에는 송영진, 조정석, 이석준, 김수용 등 4명의 젊은 배우들이 캐스팅됐습니다. 모양이요, 디자인 이거랑 똑같지 않아도 되겠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거는 주인공 헤드윅 역에 4명의 배우가 캐스팅된 상태라 지난번 헤드윅 공연보다 분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람이 안 쓰고 그 마네킹 얼굴에 딱 씌워놔도 그림 자체가 좀 이쁘면 저는 훨씬 좋죠. 공연 기획 초기부터 연출가와 분장 컨셉, 특히 가발에 대해 꾸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걔도 이게 내 컬이 좀 풀렸네 하면서 관객들한테 얘기할 때 이차기 돌아가서 쓰잖아. 소리 지를 때. 네, 그때도 한번 쓰잖아 이차기. 맞아, 독일말로 막 그거. 연출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녀는 작품의 주제와 맞는 최적의 캐릭터를 찾아냅니다. 안 해요 이번에? 사실 뭐 어떤 작품이나 비중이 분장은 가장 중요한 크리에이터인데 저희 작품 같은 경우는 더해요. 왜냐하면 남자 배우가 일단 여자 비주얼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분장이 작품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분장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한 명 더 나오는 여자 배우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분장에서 서로 컨셉이 다르거나 그게 기술적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작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작품보다 스텝적인 면에서 분장, 가발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트랜스젠더 락커의 슬픈 사랑 이야기, 뮤지컬 헤드윅. 여자가 된 남자 트랜스젠더가 주인공인데다 여장 남자까지 등장하기 때문에 얼굴 분장과 가발은 캐릭터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 머리 사이즈가 변하나? 아 그래도 송아 씨가 뮤지컬 헤드윅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더 작아졌다든지. 뭐 하시려고요? 가발 머리 재는 거, 예, 머리를 센치 재서 가발 제작 맡겨야 되거든요. 그 사람 개개인에 맞는 가발로 맞춰야 되니까. 13호인가? 극중 헤드윅의 머리 스타일은 긴 금발. 가발 너무 힘드시겠어요. 배우 김수용을 헤드윅으로 변신시키려면 그에게 딱 맞는 가발을 제작해야 합니다. 여기 아니야 12점, 여기도 12.5? 뭐라고? 자꾸 딱 눈 뜨고 많이 본 건데 더 있지 않을까? 시간에 따라? 헤드윅을 맡은 또 한 명의 배우 송용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캐스팅된 실력파로 송아 씨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저번 공연에서는 이제 가발을 하나를 가지고 계속 끝까지 썼었는데 이번에는 그 선생님이랑 전부터 같이 이제 매일 공연하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좀 가발을 바꿔 쓰고 스타일을 바꿔보고 중간에 그래 보자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지금. 네. 13.5. 저는 좀 긴 생머리 여자 가발이 어울릴 것 같아서 13.5. 그걸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 앞머리 하느냐 마느냐 우리 같은 주인공일지라도 역할을 맡은 배우의 개성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스무리 비슷한 거. 그런 비슷한 게 없어. 배우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가장 잘 어울리는 캐릭터를 찾아내는 것이 그녀의 몫입니다. 샘플만. 앞머리 윤희 씨 앞머리 내기가 너무 이쁘다. 나 원래 이렇게 앞머리 내려. 앞머리 있는 걸로 해서 생머리로 하자. 그렇게 됐거든. 어때요 그럼? 그거는 거의 다. 저는 최대한 여성스럽고 예쁜 걸로 해주세요. 그게 난 제일 잘 어울려. 지금 내가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그래. 응? 동글동글하게 생겨. 또다시 어디론가 급한 발걸음을 옮기는 그녀.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한 가발 제작 업체.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가발 사이즈 알려드리러 왔어요. 그 누구냐면 헤드윅 가발 만드는 사람들 사이즈 남자 4명. 그래서 그 첫 번째 가발 있잖아요. 앞머리 이렇게 만드는 그거 다 똑같다는. 네. 그리고 웨이브 이렇게 하는 거 하기로 한 거 그거 안 할게요, 그냥. 네. 그래서 그때 머리 여기서 보여주셨잖아요. 캐릭터에 맞는 가발을 찾아내기 위해 그녀는 직접 샘플까지 제작하는 열의를 보입니다. 긴 거. 그거 말고 앞머리 있는 걸로. 네, 앞머리. 색을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의 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 그녀는 천상 분장가입니다. 나와요? 그러면 또 저희 이번 공연의 가발은 되게 의미가 되게 커요. 제목도 사실은 이렇게 헤드라는 뜻하고 위그라는 가발이라는 뜻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가발의 상징이고 포스터도 가발 모양만 나와 있어요. 그럴 정도로 공연의 가발이 커서 사실은 되게 그 제작진에서도 가발에 되게 투자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쓰고 막 아니라 그러면 중간에 막 돌려보내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그만큼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내면 막
관객들이 보고 아 머리 너무 이쁘다 이번에 금발머리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이쁘고 배우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강의에 공연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른 그녀가 일주일에 한 번은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메이크업 제품 전문 매장입니다. 뭐죠? 비비드한 톤, 진한 거, 발색 꽉 금방 나는 그런 거 원하거든요. 좀 아트 쪽으로 하실 겁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박태근 선생님한테 이게 제일 강한 건가요? 그렇죠. 그거 하고 이제 색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랑? 왜냐면 스타퍼도 트렌드를 파악하려면 늘 새로운 제품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스타퍼도 다시 한번 색은 그 재료에 따라 다른 질감의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재료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선 테스트도 직접 꼼꼼히 해봐야 합니다. 이거 핑크색 착색 안 돼요? 색은 안 돼요. 이것 중에 있잖아요. 우리 섀도우, 여기 섀도우는 착색됐잖아. 기존에 마인기에 색이 있었죠. 핑크, 꽃비놈 핑크, 보라 이런 거. 그녀는 참 무던히도 색을 찾는 사람입니다. 네, 안 돼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은 뭐예요? 저는 노란색하고 빨간색 좋아해요. 정열적인 빨간색하고 노란색 좋아해요. 노란색은 왜요? 노란색은 따뜻하고요. 집중시켜요. 저한테는. 네, 이렇게 산만하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 시선이 확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색인 것 같아요. 집착적인 색인 것 같아요. 제 성격하고 보면 제 성격이 굉장히 집착이 많거든요. 좋아하는 거 꼭 해야 되고 사고 싶은 거 꼭 사야 되고 가지고 싶은 거 가져야 되고 또 좋아하는 사람 욕심도 많고 사람 옆에 꼭 둬야 되고 그래서 좀 집착적인 색인 것 같아요. 저랑은 그래서 제가 노란색에 또 많이 집착하고요. 제 분장의 어느 부분에 꼭 노란색을 넣어야 좀 속이 편한 그런 분장도 많았었고 좀 나중에 저도 알았는데 그런 좀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꽤 신경 써서 제품을 골랐습니다. 특별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중독이라 표현할 만큼 색에 빠져 사는 그녀. 그 열정이 창작 욕구를 불러올 때면 그녀는 몸을 화폭 삼아 색을 입히는 바디 페인팅 작업에 매달립니다. 노랑, 주황, 빨강, 노랑, 연두, 초록 막 이런 식으로 다 그라데이션 여러 개 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뒤도 초록 넘어오면 이쪽으로. 그렇지 뒤도 그렇게 해줘. 이 세상에 존재하는 750만 가지의 컬러 중 그녀만의 색을 골라 가장 아름다운 곡선과 움직임을 지닌 몸 위에 그려 넣었습니다. 많이 독하대요. 진짜? 하는 대로. 아니야 그게 잘 돼. 바지 진짜 잘 돼. 10년 전 분장 예술의 길로 접어든 그 순간부터 그녀는 바디 페인팅에 매료되었습니다. 모르겠어. 이거 나중에 이제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매력 있어요. 사람 몸에 색을 입힌다는 게 피부에. 그리고 이 물감이 피부에 이렇게 착 붙어요. 네. 이렇게 뜨지 않고 잘 싹 붙는데 느낌이 붓을 칠할 때 몸에 붓을 칠할 때 느낌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붓이 가는데 마치 이렇게 종이에다가 물감으로 칠하는 느낌보다도 몇 배로 좋거든요. 종이나 캔버스와 달리 살아 움직이는 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그녀는 바디 페인팅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간 축축해 있어요. 국내에서는 드물게 바디 페인팅 전시회를 열었고 두 번의 전시회를 통해 살아 꿈틀대는 몸과 색의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어떤 자연 풍경이나 왜 인간하고 돌이나 바다나 아니면 나무 이런 그런 풍경하고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가 막 사람이 옷 입고 살고 자동차 타고 그러면서 자연하고 멀리 된 거지. 그래서 그런 모습에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싶고요. 또 그 속에서 같이 작품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작품하고 자연하고 어우러지는 거 이렇게 보고 싶어요. 세 시간의 긴 확인 작업이 끝나고 마침내 그녀의 색이 담긴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일단은 굉장히 동양적인 면, 우리나라 동양적인 선들하고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뭐 한복이나 아니면 오방색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색들에 펄을 좀 많이 넣어서 좀 단아한 선들하고 거기에 어떤 화려한 색깔들, 그래서 바디 페인팅으로 좀 약간 다국적 색깔이 많이 보이는 작품이에요. 뭐 인도 라인들도 좀 있고, 그래서 코디도 그런 풍으로 많이 했고요. 자신을 닮은 색으로 만든 그녀의 분신. 그 속에서 그녀는 색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건 뜻밖에도 경기도 광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송아 씨가 여기까지 온 건 하비를 집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인데요. 올해 10살. 하비는 그녀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송아 씨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선물해준 그녀의 아들입니다. 보여줘. 엄마. 평일에는 강의와 공연 스케줄 때문에 집에 오는 날보다 작업실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습니다. 송아 씨가 그나마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 같은 주말뿐. 너 이거 고물 다 팠어? 고물 다 팠어? 응. 몇 개 나왔어? 송아 씨의 부모님이 하비를 대신 봐주고 있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지만 주말만은 하비와 함께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방에 거기나 귀엽잖아. 어제 씨 안 버려? 응? 씨 먹어? 응. 응. 10여 년 전 남들처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너 숙제 언제 할 거야? 이혼의 아픔을 겪은 후 하비는 송아 씨가 키우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 그 두 가지 모두를 해내고 있는 그녀는 싱글맘입니다. 오늘 일기 봤으면 돼? 응. 그거 뭐였다 엄마? 이거 수술이랑 수술 빨간색이랑 수술 빨간색 양손 거 2개. 수술? 어. 무슨 수술? 이렇게 터는 운동했다는 그거? 빨간색? 난 빨간색이고 풍선 5개 하늘색이랑 파란색.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할 거. 끝인데? 하는 거 없어? 응. 하비가 엄마에게 필요한 준비물을 꼼꼼히 일러줍니다. 밖에서는 자신의 일에 철저한 분장 디자이너이지만 집에선 간혹 아들 준비물을 깜빡하는 엄마거든요. 축구하고 나서. 축구하고 나서? 축구하고 나서 할 수 있겠어? 응. 알았어. 준비물이 많은 편이에요? 네, 뭐 이제 학교 들어가니까 준비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파란색. 올해 벌써 초등학교 3학년. 엄마 손길이 부쩍 필요할 시기지만 늘 일이 바쁘다 보니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비의 준비물을 챙겨 집으로 돌아오던 송아 씨가 재활용 수거함 앞에 잠시 멈춰섭니다.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재활용 수거함을 뒤져 과자 박스를 챙겨드는 송아 씨. 그리곤 한아름 박스를 안고 집으로 향합니다. 주워온 종이 박스는 사실 하비를 위한 선물. 하비는 장난감 만들기가 취미랍니다. 붙여놓고 실 여기로 연결해서 안 쏠 때 이렇게 당기고. 이게 뭔데? 대부.
대포? 글쎄 저는 만드는 거는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는 거는 계속 잘했었는데 그림 그리고 색깔 감각 같은 건 있는데 근데 그림을 이제 아직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그림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아직은 그렇게 그림 수업은 안 받았는데 제가 한번 데리고 그림 숙제할 때 방학 때 해봤더니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재밌어요. 본인이 알려줬더니 금방 재밌어하고 뭐 물감 갖다가 막 칠하고 그래서 가르쳐 보려고는 해요. 이제 테이프도 수명을 다했다. 엄마를 닮아 손재주가 좋은 하비. 엄마의 아낌없는 재료 지원과 하비의 뛰어난 솜씨 덕분에 수제 장난감이 탄생했습니다. 이만하면 썩 괜찮은 대포죠? 되게 조그맣다. 송아 씨와 하비가 오랜만에 외출을 나왔습니다. 사진 찍어줄까? 사진기 안 가져왔나? 늘 바쁜 엄마 때문에 방학 때도 그은한 휴가 한 번 못 가는 하비. 찍어줄게. 가자. 하나, 둘, 셋. 됐다. 또. 그 아쉬움을 달래며 엄마와 아들은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는 중입니다. 하나, 둘, 어나. 제가 저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왜 중고등학생 든든한 나이가 되면 몸집도 저만큼 저보다 더 클 거고 그냥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되면 제 고민도 얘기하고 아들한테 아들이 저한테 충고해 줄 수도 있고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던데 오히려 아들이 절 챙길 거라고 엄마 더 걱정하고 그럴 것 같다고. 네. 친구 같은 아들. 네. 외롭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겨우 10살짜리 꼬마 녀석이었습니다. 찍혔어? 응, 찍혔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건 사랑이라 가르쳐주는 아이. 그녀는 오늘도 웃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손 내밀어줄 그녀의 친구 하비가 있으니까요. 분장사, 교수, 엄마 1인 다역을 소화하느라 늘 하루가 바쁜 그녀. 그러면 만약에 월요일 날 둔에서 연습을 드라마 연습을 하시면 배우들 시간이 월요일 날은 거의 다 와요? 누구 와요? 그러면 그냥 그날 제가 그녀의 수첩은 일정들로 빼곡하고 밀려드는 전화에 손에서는 휴대전화를 놓을 새가 없습니다. 1시 넘을 거예요. 아유, 너무 빡빡한 거 아니에요, 스케줄? 3, 4일 비어있으면 뭐 없는 일이라도 전화해서 막 만들어요. 친구도 만나고. 왜요? 모르겠어요. 왜 비어있는 게 싫은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뭐 쉴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집에서 쉬는 것도 한 이틀 쉬면 3일째 되는 날에 나와야 돼요. 무조건. 집에서 오래 못 있어요. 그녀는 집보다 공연 현장이, 휴식보다 일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핸드폰 없으면 되게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화장실 갈 때는 핸드폰 갖고 가요. 왜냐면 일하는 전화를 못 받을까 봐.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일 급해서 전화했을 때 전화를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되게 화나요. 급할 때, 일할 때. 그래서 제가 안 받으면 저쪽 사람이 되게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언제든지 핸드폰 갖고 가고 또 잠잘 때도 다른 사람들은 잠잘 때 핸드폰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3시간, 4시간, 5시간 잠 자다가도 핸드폰 울리면 받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핸드폰 때문에도 많이 깼는데 그래서 한동안 해외 공연 같은 거 가면 핸드폰 소리 막 들리더라고요. 그냥 환청 들리고 진동 아닌데 막 다 뻔한데 진동 막 울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좀 중독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화수 교수님. 빈칸 없이 채워진 그녀의 수첩처럼 자신의 꿈을 위해 그녀는 쉬지 않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강의가 있어 서둘러 천안까지 내려온 길입니다. 올해로 3년째 송아 씨는 이 학교 연극과 학생들에게 무대 분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뭐, 아까 나 왜 이래? 이현우는 어떤 거예요? 밝잖아요. 미치겠네. 3원 4호 발라야 되는 색깔로 봐. 송아 씨는 8년 넘게 공연 무대에서 쌓은 현장 경험을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처음 분장하는데 어때요? 왠지 새로운 느낌이랄까 뭔가 다시 태어난 느낌이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네, 그럼 괜찮아요. 이거 바르고 많이 어색해요? 아까 좀 전에 아이고, 어색하죠. 이런 건 맨날 당하기만 했지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좀 약간 뭐 발랐어요? 그 중간을 잘 펴야 되는데 그거는 이 중간을 이렇게 아까 지금 이렇게 우리 화내시 바르는 스타일로 두드려주면 여기가 펴지거든요. 다음에 하실 때 밑에 베이스색을 더 커버를 잘 까세요. 밑에 베이스에 자기 피부 톤에 맞는 거 두 톤 깔 때. 그때 잘 하시면 위에 하이라이트를 얹어도 괜찮은데 그게 지금 밑에 잘 안 깔렸어요. 보니까. 아니 쉐딩 그거 하셔도 돼요. 얼굴 윤곽선 쉐딩. 미래의 배우들과 함께하는 수업이라 더 즐거운 송아 씨. 캐릭터가 이럴 수 있다는 걸 저 친구들이 이해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 수업 시간에. 왜냐하면 나중에 저 학생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배우로 정말 뛸 때는 본인들이 분장하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희처럼 전문 분장사가 하는데 그거를 이 배우가 인정해야만 하는, 인정할 수 있는 머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저의 몫인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가 갑자기 자기가 아닌 안 해보던 인물이 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배우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저런 분장을 안 해보면 그것도 못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분장과 화장은 다릅니다. 화장은 최대한 장점을 살려 아름답게 보여야 하지만 분장은 캐릭터가 우선입니다. 나 조명 없이 해서 그래 진짜. 아무리 잘생긴 배우도 극에 따라 추남도 돼야 하고 노숙자가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쉐딩을 주려고 하는 그런 거는 다 보여요. 다 입고 하시는 그 캐릭터의 완성이 분장이라는 것을 이 미래의 배우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강단에 서는 이유입니다. 가루 같은 거는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진한 색은 털어서 하시고요. 눈 밑에 할 때는 얇은 붓으로 얇게 그렇게 하시고 안 번지게. 강의를 끝내고 그녀의 발길이 머문 곳은 서울 시내 한 공연장.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안무가 서정선 씨. 이게 안 풀려가지고 뭐 정보 좀 얻을 게 있나 이게 마침 이렇게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녀는 뮤지컬 카르멘으로 2004년 한국 뮤지컬 대상 안무상을 수상한 실력파 무용가입니다. 움직임이 별로 생각보다 없어. 4년 전 한 공연 무대에서 분장 디자이너와 안무가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 서로를 인정해주고 곁에서 늘 힘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거 할 때 써달라고. 약속. 방송 나간다. 지난번 얘기했잖아. 저희는 바디 페인팅 전시회를 하고 싶으면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누군가 몸에 근데 그런 사람 찾기 힘들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너무나 흔쾌히 우리 같이 하자고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힘이 돼요. 2002년에 제가 무용수로 했던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최종환 선생님이 들고 왔던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분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쁘게만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도 이렇게 어떤 컨셉을 제시를 하고 끌어갈 수가 있구나라를 굉장히 느꼈어가지고 그때 한번 다시 봤던 계기가 됐었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분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안무자가 어떤 동작으로 이미지를 끌어내면 최정원 선생님은 어떤 바디 페인팅이나 아니면 단순한 게 분장의 어떤 특성으로 특징을 끄집어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벗을 만났으니 이번에는 좋은 공연을 볼 차례입니다. 오늘 하는 건 무슨 공연이에요? 오늘 뮤지컬 맘마미아요. 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보게 됐어요. 인기 뮤지컬 맘마미아. 대형 무대와 화려한 분장은 송아 씨에겐 커다란 자극제가 됩니다. 다양한 공연을 통해 끊임없이 보고 배우고 그녀에게 무대만큼 좋은 학교는 없습니다. 늦은 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찍으니까 찍고 뭐
코앞으로 다가온 뮤지컬 헤드윅 공연. 근데 되게 잘 어울리잖아. 특수 제작한 가발과 얼굴 분장을 시연하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빼지 마세요. 그것까지 받았는데. 주인공을 맡은 4명의 배우를 트랜스젠더 락커 헤드윅으로 변신시키는 것이 바로 송아 씨 그녀의 몫입니다. 저걸 연습하고 있어. 아, 나 진짜. 야, 이거 그만해, 진짜. 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배우들의 분장이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드디어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왼쪽, 오른쪽. 아니, 저쪽을 더 많이 망가뜨리긴 했어. 옛날에 왜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까만색 더 많이 하긴 했거든. 더 귀엽게. 깜찍하게 하나 둘. 송아 씨의 색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그녀의 분신. 오케이. 그녀의 작품이 또 이렇게 세상의 무대 위에 올려집니다. 됐다. 고생 많았는데 아까워서 어떡하냐. 지워야지, 이제. 다른 배우의 분장을 준비하는 그녀. 분장은 지우고 나면 사라지지만 그래서 또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자신의 꿈은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글쎄 반쯤 왔을까요? 반쯤? 네. 나머지 반은 뭐예요? 나머지 반은 지금까지의 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자그마한 어떤 제가 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위에 왜 서서 오랫동안 달려가려면 더 넓은 그 활주로가 필요하겠죠? 네. 더 넓혀야죠. 날아가기 위해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너머에 그녀가 있습니다. 자신의 색으로 무대를 만들지만 정작 무대 위에 서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에겐 색이라는 꿈이 있고 사람이라는 희망이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이란 무대가 있으니까요. 좀 뛰어야 돼. 눈안에 들어가면 안 돼. 바디 페인팅은 인간의 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분장 예술의 한 장르죠. 지금 바로 이거 보여줘.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학생들의 작품 세계가 궁금해집니다. 저는 주제가 화산 폭발이거든요. 화산 폭발? 네, 화산 자연의 섭리 중 하나인 화산을 표현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검정색 컬러. 얼굴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팔 위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 이미지대로 그러니까 숲을 해가지고 밑에 이끼처럼 숲 해가지고 밑에 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이랑 손을 가지를 붙일 거예요. 나무 가지를 붙이고 이렇게 이어서 나뭇잎 표현하고 옆에 이렇게 조화 나무를 붙이고. 왜 검정 보세요?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죠. 네. 근데 얘는 밝고 얘는 어둡죠. 네. 왜 어두운 애들끼리 붙으니까 효과가 덜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거꾸로 이쪽에 놓고 그렇지. 이렇게 내가 전에 그랬잖아. 일일이 학생들의 작품을 평가하고 주제에 맞는 기법과 다양한 연출 방법을 조언하는 송아 씨. 차라리 밝은 애랑 붙여놔. 그녀는 색 입히는 여자입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녀.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금색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뭐뭐 있어요? 금색 뭐뭐 쓸 수 있어? 슈프라 있잖아, 슈프라. 피부, 그죠? 미용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모인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의 수업 시간. 근데 되게 빠르죠? 그냥 물 안 묻히고 왜 아쿠아는 금방 마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장단점인 거야. 아쿠아는 금방 마르는데 선명함이 금방 사라지고 빨리 마르는데 올해 34. 얘는 선명함
그녀는 8년째 이곳에서 분장과 바디 페인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니까 내가 못 찾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쓰세요. 저쪽에 색깔. 오늘 수업은 바디 페인팅 실습. 눈 너무 가깝게 하면 안 돼. 눈에... 그녀가 학생들을 위해 직접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라 색깔 뒤에 있는 보라색을요. 좀 더 화사한 색을 써보세요. 뒤에 너무 떠보세요. 그녀의 색감과 붓터치를 보며 학생들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색이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말이죠. 근데 화가들도 왜 그림을 도화지에만 그리는 화가들도 있고요. 바닥에 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길바닥에 그리는 그림을 계속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벽에다가 그림 그리는 그런 어떤 행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저희도 몸을 어떤 그림 화판의 하나로 바꾼 것뿐이지, 저희도 저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그 화가 같은 그런 예술가가 되는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저런 작품을 지금 시작하는 게. 저 친구들은 이제 오히려 그런 개념 모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렇게 졸업 작품을 한 몇십 명의 그런 저희 학생들이 나중에 저 중에서 또 몇 명이 그 느낌을 계속 가지고서 자기 작품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작품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처럼. 색이 그녀를 만나면 몸은 살아있는 화폭이 됩니다. 이 세상 750만 가지의 색으로 마법을 거는 여자. 무대 위에 얼굴을 만들고 몸 위에 꿈을 그리는, 캔버스가 아닌 인간의 몸 위에 수백만 가지의 색을 입히고 그 색으로 카멜레온 같은 천의 얼굴을 창조하는 일. 이것이 최성화 씨가 말하는 분장의 매력입니다. 일 년 365일 문화예술 공연이 끊이지 않는 대학로의 한 소극장. 뮤지컬 공연을 앞둔 리허설 무대. 성화 씨가 연출자와 함께 배우들의 분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 공연 때 되면 더 땀 많이 나잖아요. 왜 공연 전에 꼭 하고 나가요? 낮에는 분장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지만 밤이면 배우들의 얼굴을 책임지는 무대 분장가. 공연 전에 준비 쫙 해놓고 그다음 심지어 너무 작잖아.